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람은 바글바글, 줄은 끝이 안 보이고 짐은 무겁고, 다리는 저리고 이제 여행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드네 싶은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복잡한 줄과 피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전용 혜택 만 60세 이상이면 누릴 수 있지만 항공사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조용한 제도들이에요. 이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공지에도 방송에도 나오지 않아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지나친 것 뿐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러 항공사 관계자와 공항 직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시니어분들이 정말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8가지 제도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 절반 이상이 요청해야만 작동하는 제도였어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혜택들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8가지 비밀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부모님 혹은 본인에게도 이건 꼭 써먹어야겠다 싶은 정보가 될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전해드릴 거예요. 첫째, 공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3가지 비밀 혜택. 둘째, 비행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4가지 조용한 특권. 셋째, 시니어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실전 활용법과 주의사항. 넷째, 앞으로 바뀌는 항공 규정과 주목할 제도 변화. 그리고 마지막 5째, 여행의 품격을 지키는 나이들의 의미.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꿀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여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쓸 수 있는 3가지 비밀의 문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공항은 설렘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동시에 체력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공항의 긴 동선과 절차는 작은 도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제가 여러 항공사 내부 매뉴얼과 공항공사 자료를 찾아보니 60세 이상 시니어 승객분들을 위한 제도가 이미 여러 개 존재하더군요. 단지 직접 요청해야만 작동하는 제도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 공항 비밀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줄을 서지 않는 사람들 우선 탑승 제도. 공항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풍경, 길게 늘어선 줄이죠. 체크인 줄, 수화물 줄, 보안 검색 줄, 탑승 게이트 줄. 그 사이에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는 이야기를 어르신들께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우선 탑승 제도. 이건 일부 항공사에서 특별 배려 승객 SSSR 코드2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임산부나 유아 동반 승객처럼 60세 이상 어르신도 먼저 탑승 가능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만 작동합니다. 체크인할 때 직원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혹시 먼저 탑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직원이 시스템에서 특별 배려 승객 코드 시니어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우선 탑승자로 등록되는 거예요. 이건 특혜가 아니라 안전 절차의 일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도 고령자 승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탑승을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모르시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다림이 줄어든다는 것뿐 아니라 여유롭게 좌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먼저 비행기에 올라 짐을 올리고 자리도 편하게 잡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 몇 분의 차이가 여행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걷기 힘든 분들을 위한 조용한 통로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 두 번째 비밀은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건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입국장에서 탑승 게이트까지 기에게는 700m 이상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중간에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번 오르내려야 하죠. 이동 중 피로로 인해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탑승 시각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항은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항목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 특별 지원 서비스 스페셜 어시스턴스 항목을 클릭하고 시니어 패선저 어시스턴스를 선택하세요. 혹은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게이트까지 이동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공항 직원이 휠체어나 전동 카트를 준비해 드립니다. 짐도 함께 옮겨주고 탑승 게이트 앞까지 안전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용 요금은 없습니다. 전액 무료이며 정식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니어 승객은 전체의 약 15%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하시죠. 하지만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도 고령자 이동 지원 요청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행은 참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꼭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행의 첫걸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셋째, 가볍게 떠나는 여행 수화물 무료 추가 혜택. 세 번째 비밀은 수화물 추가 혜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를 생각하며 음식, 선물, 옷가지를 잔뜩 챙기시죠. 그런데 수화물 무게가 조금만 초과해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편도 한 번에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나올 때도 있죠. 하지만 항공사마다 고령자 추가 수화물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ANA 항공은 65세 이상 고객에게 일반 승객보다 5kg을 더 허용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일부 노선에서 고령 승객에게 1개의 추가 수화물을 무료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디에도 크게 써 있지 않습니다. 항공권 예약창에도 표시되지 않고 홈페이지의 이용 안내 속 작은 글씨에 숨어 있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묻는 것.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혹시 수화물 혜택이 있나요? 그 한 문장으로 여행 경비가 10만 원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도 이런 요청을 받으면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건 호의가 아니라 정식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항의 3가지 비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우선 탑승 제도. 제가 60이 넘었는데 먼저 탑승할 수 있을까요? 2.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 게이트까지 이동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3. 수화물 추가 혜택. 고령자 수화물 혜택이 있나요? 이 3문장만 기억하셔도 공항에서 겪는 불편함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행의 시작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줄에 서서 기다리던 시간이 이제는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항은 젊은이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세상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 준비된 공간입니다. 단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있을 뿐이에요. 다음은 비행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 위에서 누릴 수 있는 4가지 조용한 혜택. 좌석, 할인, 기내 서비스, 마지막 순간의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항의 복잡한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비행기에 오르면 이제부터는 하늘 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앉는 자리, 타는 순서, 말 한마디에 따라 그 하늘 위의 편안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항공사 승무원과 고객센터 담당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실제 탑승객 후기들을 살펴본 결과 60세 이상 승객이 누릴 수 있는 조용한 4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단 이 혜택들은 대부분 요청해야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이제 그 네 가지를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좋은 자리를 무료로 얻는 타이밍 좌석 변경의 황금 시간.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앉느냐입니다. 좁은 자리에서 몇 시간씩 움직이지 못하는 건 젊은 사람에게도 고역이죠. 하지만 돈을 내지 않고도 편한 자리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항공사는 출발 3시간 전에서 5시간 전 사이에 좌석을 최종 조정합니다. 이때 예약 취소나 노쇼 탑승하지 않은 승객로 인해 좋은 좌석이 새로 풀립니다. 이때 시스템이 자리를 재배정할 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승객이에요. 조용하고 안정적인 승객짐이 적은 승객 협조가 원활할 가능성이 높은 승객으로 분류되는 분들에게 통로석, 비상구석, 앞줄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 일찍 체크인하지 마시고 출발 4시간 전쯤 공항 카운터나 온라인 체크인을 시도해 보세요. 그때 새로 열린 좌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니어 전용 항공권 할인 숨겨진 요금표.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많은 분들이 여행사 사이트나 비교 플랫폼에서 가장 싼 요금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그 안엔 시니어 전용 할인 요금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안쪽 메뉴, 운임 안내나 특별 요금 페이지에 보면 경로, 요금 시니어 페어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여행사 사이트에서는 표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일부 노선에서 약 15%, 일본 ANA, 미국 델타항공은 65세 이상 장거리 노선에 대해 할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탑승객 정보를 입력할 때 반드시 성인 대신 시니어 또는 경로를 선택해야 할인 요금이 뜹니다. 그냥 성인으로 선택하면 일반 요금만 보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예요. 숫자 하나만 틀려도 시스템이 할인 자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약 전 반드시 생년월일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대신 예매를 도와줄 때는 꼭 이렇게 말하세요. 시니어 할인 있는지 확인해줘. 이 한마디로 항공료가 수십만 원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내에 숨은 메뉴판 요청해야 나오는 배려 서비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음료 카트를 밀고 올 때 주변 사람들은 커피나 주스를 주문하지만 괜히 번거롭게 할까봐 조용히 넘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고령 승객을 위한 조용한 메뉴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 메뉴판에는 없지만 승무원 지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령 승객 요청 시 부드럽고 따뜻한 음료 또는 간식 제공 가능. 이건 따뜻한 허브차, 미지근한 물, 부드러운 쿠키나 견과류 등 소화에 부담 없는 간식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승무원은 손님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해 보세요.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부드러운 음료가 있을까요? 혹은 따뜻한 차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요청이 아니라 규정 안에 있는 서비스 이용입니다. 승무원 인터뷰에서도 요청하시면 대부분 바로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비행의 피로는 좌석만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줄어듭니다. 다음 비행에서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행의 온도를 바꿉니다. 넷째, 탑승 직전에 마지막 기회 게이트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이건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비행기 출발 직전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좋은 좌석이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쇼 탑승하지 않은 승객 자리나 시스템, 오버부킹 조정으로 인한 빈 좌석 이출발 15분 전쯤 다시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승객이 정중하게 요청하면 게이트 직원이 좌석 변경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단 한 문장입니다.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혹시 조금 더 편한 좌석이 남아 있을까요?
게이트 직원 인터뷰에 따르면 이 요청을 하는 시니어 승객의 절반 이상이 통로나 앞좌석 등 더 좋은 자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항공사의 고객 배려 우선 조정권이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운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한마디의 용기가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비행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4가지 조용한 혜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 좌석 변경에 황금 시간 출발 3-5시간 전 새로 풀린 좌석 확인하기. 2. 시니어 항공권 할인 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경로 요금 직접 선택하기. 3. 기내 요청 서비스 부드러운 음료, 허브차, 간식 등 조용히 요청하기. 4. 게이트 앞 좌석 업그레이드 출발 전 편한 좌석 남았을까요? 물어보기. 이 4가지는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여행의 질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건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던 존중의 절차입니다. 단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늘 위의 여행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여유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시간을 더 편안하게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여행자를 위한 실전 활용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실수 없이 또 사기나 피해 없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8가지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제도들을 어떻게 실수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각 항공사 매뉴얼, 국토교통부 여행자, 가이드, 공항공사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겪는 실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여행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해집니다. 첫째,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항공사가 같은 나이 기준이나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항공사는 만 60세부터 어떤 곳은 65세, 또 어떤 곳은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공사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국내선만 해당하는 곳도 있고 국제선 장거리 노선까지 포함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특별 서비스 스페셜 어시스턴스 메뉴를 확인하세요. 거기에는 고령자 승객 지원 혹은 시니어 패선저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적용 연령,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방법이 모두 적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고령자 승객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 이 짧은 질문 하나로 담당자가 모든 정보를 정리해 줍니다. 둘째, 출발 하루 전 한 번 더 확인하기. 비행기 운항 정보나 좌석 배정, 수화물 규정은 출발 하루 전부터 계속 바뀝니다. 기상, 항공기 교체, 정비 상황에 따라 변경이 많죠. 그래서 꼭 출발 하루 전 한 번 더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체크인 가능 시간, 좌석 변경 가능 시간, 수화물, 허용량을 다시 점검해 두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이때 여행 일정 문자나 이메일을 다시 한번 저장해 두세요. 이건 공항에서 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인증이 됩니다. 셋째, 신청 서비스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기. 이건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자주 발견한 실수 중 하나예요. 우선 탑승, 휠체어, 수화물 추가 같은 서비스를 예약 시 신청했더라도 현장에서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문자나 이메일 확인서를 꼭 받아두세요. 공항에서 직원이 바뀌어도 그 화면 하나만 보여주면 바로 처리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나 가족에게 대신 캡처를 부탁하세요. 확인 메시지를 인쇄해 두셔도 좋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과 허위 문자 조심하기. 최근 시니어 여행 지원금이나 정부 항공 할인 신청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전부 사기 문자입니다.
항공사나 정부는 개인에게 문자로 신청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항공권 예매와 변경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만 진행하세요. 문자나 SNS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 안에는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거나 전화로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은 모두 가짜입니다. 항공사는 전화로 금전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항공사입니다 라고 해도 바로 끊으세요. 다섯째, 여행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여행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승객의 경우엔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여행 보험을 가입하세요. 보험료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이지만 비행 중 또는 해외 체류 중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막아줍니다. 가입할 때는 고령자 추가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과 귀국일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여섯째, 약과 서류는 휴대 수화물에 보관하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영문 이름이 적힌 포장이나 간단한 처방전을 챙기세요. 특히 해외 공항에서는 한글 표기만 되어 있으면의 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체 약은 100ml 이하만 가능하며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반입이 허용됩니다. 약봉투를 휴대 수화물에 넣어두면 수화물 분실이나 지연 시에도 문제 없습니다. 일곱째, 공항에서 받은 영수증과 수화물표는 사진으로 남기기.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수화물 지연이나 분실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화물 영수증, 탑승권, 항공사 카운터 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두세요. 혹은 종이에 적어 지갑에 넣어 두셔도 됩니다. 이 정보만 있으면 공항 직원이 수화물 위치를 훨씬 빨리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도움 요청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공항 직원, 승무원, 안내 데스크의 주요 업무는 바로 승객 지원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게이트 위치를 모르겠어요. 짐이 너무 무거운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민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조사한 공항 서비스 매뉴얼에는 고령자, 승객이 요청 시 즉시 안내 제공이라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탁하실 때 그건 요청이 아니라 공식 절차의 일부입니다. 아홉째, 정보는 나눌수록 안전해진다. 오늘 알게 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60 넘으면 먼저 탈 수 있대. 수화물 혜택이 있대. 이런 말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의 여행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안정과 여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열째, 최신 공항 규정은 항상 업데이트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항공 규정은 매년 바뀝니다. 특히 액체 반입, 전자기기 사용, 보안 검색 절차 등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의 여행자 공지사항을 한 번만 확인하세요. 혹은 항공사 앱의 공지사항 메뉴를 눌러보세요. 거기엔 새로 바뀐 규정이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 여행 안전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이 10가지 실전법만 기억하셔도 여행은 훨씬 여유롭고 훨씬 안전해집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항공사별 기준 다름으로 확인하기. 2. 출발 하루 전 한 번 더 점검하기. 3. 신청 서비스는 기록 남기기. 4. 보이스피싱 문자 조심하기. 5. 여행 보험 필수 가입하기. 6. 약은 영문 표기 지퍼백 보관. 7. 수화물표 영수증 사진 남기기. 8. 직원 도움 요청하기. 9. 정보 주변에 나누기. 10. 최신 규정 항상 확인하기.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행의 방어막입니다. 지식을 아는 사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항의 첫문에서부터 비행기의 마지막 좌석까지 시니어 여행자들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8가지 권리,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활용하는 10가지 방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합치면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고 말하는 순간 권리가 된다. 이건 단순히 항공 혜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가 세상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행이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잠시 떠나는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공항에서 줄을 설 때도, 비행기에서 좌석을 바꿀 때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엔 지나온 세월과 살아온 품격이 스며 있죠. 나이 듦이란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건 양보를 강요당하는 나이가 아니라 존중을 받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만난 많은 항공사 직원들과 인터뷰를 나누며 가장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시니어 승객이 혹시 괜찮을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으실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은 늘 겸손하고 품격이 있으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나이를 넘어서 흘러나오는 인격이구나. 그리고 그 품격이야말로 이 하늘길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요. 여러분, 이제는 죄송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로 여행하세요. 도움을 청할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혜택을 이용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그건 특혜가 아니라 세월을 살아낸 분들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예우입니다. 공항의 긴 줄은 젊음의 속도를 위한 것이지만 그 줄의 앞자리는 지혜의 세대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셔도 됩니다. 그건 세상이 여러분께 드리는 예의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 나는 아직 이런 걸 몰랐구나, 괜히 남 눈치 보면서 불편하게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날입니다. 다음 여행길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공항 카운터 앞에서 조용히 말하세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혹시 먼저 탑승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시스템이 바뀌고 여행이 달라집니다.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세상이 오랜 세월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감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지나치지 마세요. 친구분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대. 너도 다음에 이용해봐. 이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세상을 부드럽게 바꾸는 건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이런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여행은 결국 삶의 태도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의 기술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로든 더 가볍게 떠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 듦은 불편함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이 세상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에게 세상이 다시 예의를 표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공항의 직원도, 항공사도, 그리고 이 방송을 만드는 저희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길이 줄의 끝이 아니라 여유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비행기 안의 좁은 좌석 대신 가슴 속엔 넓은 하늘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길 위의 존중, 그리고 나이 듦의 품격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과 인생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숨은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늘 위에서도 일상에서도 언제나 편안하고 당당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